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이슈들 정리해보고 여기에서 저희 전략 뽑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자리인데 저희 함께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5개 저희 열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사장님, 사실은 저희가 오후장에 이 이슈를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흐름을 보이면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들고 왔거든요. 네. 지금 많이 빠졌다, 흔들린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서서히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는지 첫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우선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절대적인 주가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인용하는 뭐 PER 10배 이하, 네. 혹은 PBR 1배 이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의 바닥권을 얘기하는 트레일링 지표들이죠.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모두 다 하회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종목군들을 피킹하는 전략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분명히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로는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낸 요인들이 해결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기가 분명히 어려운 구간이라는 어렵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전략 자체를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사도 되겠지만은 그 주식의 매수 자체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총 자산의 1억이라는 금액을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군들을 5에서 10%씩 조금씩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 무엇일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 이제 둘째 해결 그렇죠. 방안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적이라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숫자가 찍혀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2분기 실적, 혹은 우리가 2분기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대외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과 2분기 실적까지 좋을 만한 섹터들을 선별해서 해당 종목군들을 진입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약세장에서는요, 항상 전약 후 양약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에는 살짝 들어올려주는 척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었다가 네. 오후에 밀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그중 하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다시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장중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가의 하락에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담보 비율에 대한 축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도 물량들이 2시 이후에 출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좋은 종목군들을 고르는 전략과 함께 전약 후약이 아닌 후에도 어느 정도 지수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는 타이밍에 조금 더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재료가 혼재가 되어 있고 네. 바닥을 모르겠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장기로 모아가자 여기까지 생각할 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대형주 가운데 양봉 전환 나온 쪽에 대해서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낙폭이 과했으니까 살짝 오르는 그 탄력이라도 취해보자 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탄력적으로 좀 오늘 움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며칠간 주가가 급락했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습니다. 네. 후자 같은 경우는요,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때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조금 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빠른 탄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또 금리 인상기라는 점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었죠. 네. 그리고 이 추세 자체가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느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충당금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부담도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정도 금리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금리가 더 급등을 하게 되면은 부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 좋은 대형주들을 5%, 10%씩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안정적인 쪽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볼 자리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오늘 그나마 강한 쪽, 강한 탄력이 보여지는 쪽에 대한 조명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총 상위주 코스피에서 살아있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도 2차전지 소재는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그러면 공동 분모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테슬라, LG향 이렇게 키워드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이 두 키워드가 살아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실적, 확실하죠, 2차전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증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맞아떨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도 덜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2차전지 섹터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일 관련 내용, 투자에 대한 내용을 했죠. 네. 7,300억 정도의 투자였고요. 1,500억 가량은 이제 기존의 2170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금액 같은 경우 4680 배터리입니다. 4680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언론상에서 접해 보셨겠지만은 원래 이제 테슬라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같이 개발하는 배터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680에 대한 투자 자체는 결국은 이제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향후 자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저가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하이니켈 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상당한 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과 증설을 처음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개발해 왔었던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테슬라의 인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투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창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가 팩토리 쪽에 다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텍사스 쪽에 있는 기가 텍사스 그리고 기가 베를린과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는 폴란드 쪽에 대한 투자 공시까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양 4680 배터리의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군은 투자가 살아있고 테슬라 모멘텀이 더욱더 쭉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괜찮은 위치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해당 기업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시장이 낙폭과대주들이 움직인다 네. 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샀다가 덮어놓고 어느 날 보면 올라있고 그랬었죠. 이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특히 올 여름은 다르다. 잠깐씩 끊어가고 옮겼다가 다시 동참하고 이 패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근데 중기적인 성장성 자체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눈높이보다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때 조금 적게 올라오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덜 올라올 수 있어도 시장 대비해서 특히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때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오늘 일부 증권사의 보고서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뭐 제가 이제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편한 쪽, 그러나 실적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곳, 역시 2차 던지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장에 이렇게 불안할 때면 저희가 기대는 쪽은 정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는 이전 뭐 원전이나 다른 영역하고 조금 다른 게 오늘 저희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UAM 같은 경우는 네.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변동성이 너무 많이 큽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유독 크고요. 이걸 정말로 정책 모멘텀 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업종군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대감은 유효하겠죠. 그런데 저는 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냉철해야 되죠.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현 정권 신정부와 함께 정책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뭐 시장 이슈가 가장 크겠죠. 네. 뭐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이 큰 원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건설주들이라든지 뭐 조금 더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시세가 쏠리지 못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라든지 일부 뉴스 모멘텀 이러한 부분 출렁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출렁이다 보니까 UAM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더 강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UAM 관련주들 얘기가 언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몇 년 됐거든요. 맞아요. 기다리자. 그렇죠. 기대감은 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예전에 나왔을 때는 뭐 한강 도화 시범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무인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많아 드론 택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혁파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으로 그러한 시범 보인 지가 거의 3,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국책과제 선정되고 실제적으로 시제품 만들고 돈을 벌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고 그것이 실적으로 맞닥뜨려졌을 때 정말 큰 대시세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UAM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테마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나왔었던 이슈고 정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UAM 관련주가 무엇일까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UAM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있는 쪽만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UAM에 대해서는 핵심 키워드를 일단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만 공략해야 된다 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자재 이야기 오늘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탄력도가 높은 곡물, 식량난 여길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쭉 밀리는 정유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까요? 사장님 답을 주신다면요. 저는 정유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형사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농산물 관련주들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유주들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최근까지는. 아, 요즘 좀 근데 관심이 유독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반대로 얘기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좋을 때 우리나라 정유 관련주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땅을 파서 불착을 해서 원유를 뽑아내서 그것을 파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해외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유를 사와서 그것을 정제를 하죠. 여러 가지 단계로 분류된 여러 오일들을 갖다 파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유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재고평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 이 부분은 있지만은 이것은 회계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이익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은 정제마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정제마진이 굉장히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 쉽게 정제마진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산물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들이나 이런 관련주들을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2분기의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 같은 경우는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8,200억 정도의 컨센서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4조 원 가까운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모 증권사의 보고서가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의 컨센서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1.6조 원 가까이 실적을 공격적으로 불렀습니다. 네. 물론 그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실적 추정을 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러한 호실적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된다라는 점, 정제마진의 고공행진 이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대형 정유사에 대해서 정리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무게 있게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장님, 돈은 어디로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도 흔들, 코인시장도 흔들, 정말 혼란의 이 시기입니다.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위메이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15일 발매 이슈로 좀 지난주에 버틴 듯 했다가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역시 흔들림이 강하거든요.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죠. 위메이드 지금 괜찮은 자리입니까?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한다면은 뭔가의 좋은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반등을 쉽게 예측하기는 분명히 어렵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실적 가미까지 실적 가미계 코인 가격에 대한 급락, 오늘 뭐 위믹스 3.0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네. 게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모멘텀이 P2E였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P2E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역시 그 기대감이 소멸된 그 위치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대에 대한 하락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위메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급락한다라고 예단하기엔 좀 어렵겠지만은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이벤트가 정말 성대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또 실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접어두고 네. 게임주 내에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 확대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부터 NC 필두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신작 키워드로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많이 당황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 내에서 뭐 신작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리스크 요인 자체가 좀 발발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P2E에 대한 기대감도 제가 줄여놨다라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부안해동해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가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을 떠안기가 좀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죠.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제가 뭐 기술적 흐름 말씀드리면서 내일 빠집니다, 오늘 오릅니다 이런 것들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벤트성과 함께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다 만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 결단은 필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보다 냉철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이슈 중심으로 저희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정부 정책 수혜주에서 골랐는데요. 아까 눈빛 보고 알았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 한다면
UAM 이쪽일까요? 그런데 그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포인트로 잡으셨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도 모든 정권에서 다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동떨어져 있겠지만은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이번 정권의 지원책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규제 완화책에서도 뭐 수소 반도체까지 해서 반도체도 비중이 꽤 됐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인력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TSMC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정책, 세제 혜택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에야 지금 뭐 글로벌 세트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분기, 3분기 호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일까요? 그 기업은 TCK입니다. TCK요. 네,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SiC 링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다가 최근에 이제 특허 소송 패소라든지 경쟁 기업에 대한 진입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최근에 좋은 뉴스 소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역시 실적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대감을 좀 갖는 내용들이 발생이 됐고요. 증설 공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TC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지, 목표 어디까지 보이시는지 가격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목표가 수준은 15만 원 선,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힘든 짝에 소중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